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수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 늦은 밤이네요. 마지막 영상 올리고 여러분도 꼭 시청해 주시고 하루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항상 하고 있는데 요즘 주가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쳐 있고 힘들 겁니다. 올 연초만 해도 좋았어요. 굉장히 핫했는데 이 진짜 트럼프 때문에 완전 주식장을 다 박살내나 버렸습니다. 왜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으로 전 세계의 그 주식장을 완전 초토화시켜 놓고 그리고 상당히 좀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뭐 깡패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고 있네요. 오히려 중국보다 더 깡패 같아요. 오히려 누가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참 깡패 국가는 참 트럼프죠. 트럼프의 그 미국이 깡패 국가고 우리 삼성전자도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갑자기 삼성전자도 주가 잘 가다가 좀 거꾸라져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조금 버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만 전자가 돌파를 해야 돼요. 6만 전자를 돌파해서 빨리 지금 7만 전자 가야죠. 참 분위기 좋았었는데 꺾여서 상당히 좀 아쉽긴 합니다. 요즘 또 보니까 중국이 수입 반도체 원산지 기준을 웨이퍼 제조국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중 관세 전쟁 속에 그 미국산 반도체에 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의 아웃소싱을 장려하는 포석으로 현재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CSIA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전날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가지고 이 반도체 그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 이제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했고요. CSI는 공지에서 패키징 공정을 거쳤든 거치지 않았든 모든 집적 회로 제품의 수입 통관 시에 원산지는 웨이퍼 제조 공장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할 것 이렇게 제안합니다. 원산지는 웨이퍼 제조 공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신고할 것이다. 고도로 전문화되고 다국화되어 있는 반도체 공급망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그동안 업계에서는 반도체 수입 시에 이 관세를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이 불확실했는데 이를 좀 명확히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 번스타인은 투자들이 보통 팹이 아닌 패키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해 왔고 이 팹을 변경하기가 훨씬 어렵다. 훨씬 어렵다는 그런 점에서 이 CSIA는 이번 조치는 아주 시장을 놀라게 했다. 그럽니다. CSIA는 아주 시장을 놀라게 했다. 그래서 미국, 중국이 서로 100% 넘는 고유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이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조치로 중국의 파운드리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미국 내 그 팹에서 생산된 그 칩은 이 중국으로 수입될 때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인텔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글로벌 파운드리,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등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인텔, TI, 글로벌 파운드리,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홍콩의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대만 TSMC나 삼성전자가 자국 내 팹에서 제조한 칩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럼 삼성은 그나마 좀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야, 이거 참 골 때린다. 응? 이제 미국이 저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미중 간의 갈등에 진짜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꼴이 이제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보면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역시 대한민국 힘이 있어야겠다. 힘이 없으면은 진짜 박살 나는구나. 그걸 한번 다시 뼈저리게 이제 느끼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데 애플이 도널드 트럼프의 그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CFRA 리서치에 보니까 거기에 애널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린 이후로 애플의 기기가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제 진단을 한 거죠. 진단을 했고, 전날 그 백악관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이 기존에 알려진 이 125%가 아닌 145%라고 발표합니다. 145%라고 발표했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을 위해서 대만 톡스콘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아이폰의 80%는 중국에서 생산이 됐다고 하네요. 현재 기준으로 관세 영향은 애플에 특히 심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출 원가가 500억 달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500억 달러 증가할 수 있고 이어서 애플이 가을 제품 출시 사이클 전까지는 이 관세로 인해서 비용을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예상을 하면서 미중 간의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애플에 대한 관세 외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애플이 향후 4년간 미국 내 제조와 기타 미국 내 투자에 5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트럼프의 그 애플 같은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에 이 타격을 주는 일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의 그 관세 조치가 애플의 주요 경쟁사인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이제 덧붙인 것 같습니다. 애플은 최근에 몇 년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급망 다변에 나섰어요. 이를 위해서 일부 아이폰 생산을 인도로 이전을 했고, 베트남에서는 맥북, 아이패드 이런 제품 일부를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미주증권의 조던 클라인 애널은 최근에 대화를 나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애플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관세를 면제받은 바 있다고 하네요. 받은 바 있고, 그리고 애플의 고용 규모가 너무 크고 미국의 유권자들이 아이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이 가격이 한 2,000달러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덧붙인 거죠. 다수의 월가 애널들도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도 그래요.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판매 가격이 현재 1,000달러 수준에서 3,500달러까지 오를 거다. 그럼 과연 살까요? 그리고 애플이 향후 3년간 공급망의 1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데 300억 달러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데 드는 기간도 수년에 걸릴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애플이 좀 난리 났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트럼프가 알 겁니다. 트럼프가 알고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는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애플을 면제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트럼프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자국 기업은 좀 보호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그런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 또한 지나갈 것 같습니다. 꼭 견뎌내가지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굿나잇.